고독은 탁월한 사람의 숙명이다. 뛰어난 사람들이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한들 무슨 기쁨을 얻겠는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다시 말해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그런 관계를 토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을 현명한 사람의 수준까지 높일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수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립과 고독을 즐기는 것은 귀족적 감정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숙명과 같다. 세상의 그 누구도 멸시하지 말라. 그가 한낱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처음부터 그를 비난하거나 모략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람은 누구라도 그 자신의 인격 속에 영원 불멸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격 속에 제각기 존재하는 개성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불쾌한 일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게 현재의 행복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얘기다. 사람들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나다. 세상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면 된다.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하는 대신 우산을 쓰고 눈앞에 길이 막히면 돌아갈 길을 찾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고통은 소금 같아서 어느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다. 동일한 양의 소금이라도 물 한 잔에 타는 것과 넓은 저수지에 타는 것은 당연히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일의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손대야 된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시작이다.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된다. 자신의 화를 내면에 담아두는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화가 난다면 배출할 필요가 있다.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상당히 사라진다. 감정은 제어하기 힘들다. 우리의 뇌에는 야만적인 본능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은 발산하는 순간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분노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외부화시키는 것도 당신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만약 어떤 일을 재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러나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다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한다. 삶의 희극과 비극이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신중한 태도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한다. 신중하면 손해와 상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베풀면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상대의 본래 개성, 즉 그의 도덕적 성격,
인식 능력, 기질, 인상 등은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상대방의 본성을 전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그 인간을 숙적으로 여겨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모든 이의 타고난 개성을 인정하고 그 개성을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개성이 변하길 기대하거나 개성 그 자체를 전적으로 비난만 해선 안 된다. 바로 이것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격언의 진정한 의미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대단한 가치로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허영이라고 부른다. 허영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다른 이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 불손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명성이 아니라 명성을 얻게 되는 이유, 즉 공로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로가 생기는 원천이 된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향과 능력에 행복이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자신을 위해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떻게 비칠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고 부차적인 흥미만 돋을 뿐이다. 따라서 명성을 실제로 얻지는 못했더라도 명성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수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자유로우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아의 가치에 비례하여 고독을 기피하거나 견디어 나가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고독을 사랑하게 된다. 참된 마음의 평화는 고독 속에 있다.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완전한 평정은 고독 속에서만, 그리고 지속되는 기분으로서는 현역에서 은퇴한 뒤의 한가함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그 사람의 자아가 위대하고 풍부할수록 이 빈약한 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가 고독을 청춘의 여자친구 정도로 여기는 경지에 이르면 자기를 친구로 삼는 습관이 생기며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전에 사교 충동과 싸우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고독과의 애착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되어 고독 속에 있는 것이 곧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게 된다. 젊은이들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고독을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남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족 간에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 그 가시는 더욱 크고 깊은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의 온몸 구석구석에 나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 그렇다.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사람이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있을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한다. 그래서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래서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고 흔들리게 되거나 혼자 사색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지만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유난히 더 외롭다. 고독은 그들의 운명이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면 굳어진 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모든 고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사라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이 비춰지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고통의 근원인 타인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든 억지로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는 것이다. 타인에게 너무 기대를 하고 의지하려 하고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번뇌가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그걸 모른다. 평생을 가도 안 변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반면 내가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걸 친절과 호의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연을 이어가라.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라. 나는 어떤 행동에도 변하지 않고 닥쳐오는 운명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운명은 믿는다. 나 아닌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생이란 스스로 써내려간 소설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티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생이란 혼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이다.